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에 조기 폐경되신 분들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상담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도대체 왜 나는 조기 폐경이 돼야 되는지,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져 계시는 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환자분은 42세세요. 그리고 자궁 근종 수술을 하셨고요. 자궁 내막증.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많은 이 불편한 증상들이 대부분 다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질병으로 갖고 계셨던 분인데, 문제는 그분이 조기 폐경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폐경은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에스트로겐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폐경이 되지? 이렇게 의아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앞서서도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조기 폐경이 되신 분들은 상당 부분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생리를 끝나게 하는, 이 종료를 하게 하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제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바닥을 치면서 생리가 끝나고, 생리가 끝나면 에스트로겐 더 이상 프로게스테론이 없는 상황에서 에스트로겐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때부터 아주 급속도로 떨어지는 게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제 폐경이 되는 거라서, 에스트로겐이 많다고 해서 생리를 오래 하거나 전혀 그거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우세 현상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세하다는 건, 이거는 밸런스에 대한 문제잖아요.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더 저점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생리를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생리가 한 2달 정도 건너뛰고, 그리고 백신을 맞으셨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생리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입증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계속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만나 뵙는 환자분들이 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해에 일어난 일들이 혹시 백신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의미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어떤 전체적인 이 환자분의 스토리를 봤을 때, 이 히스토리를 봤을 때 백신과는 관계가 없이 이미 좀 예정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0년 자궁 근종 제거를 로봇 수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근종이 또 빨리 자라서 2cm였는데 6cm가 되었고, 내막을 누르면서 출혈을 계속 유발해서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변성이 돼서 수술하기도 어렵고 오래 걸릴 수술이었으나 내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난소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회복이 너무 느렸고 난소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수술 직후에 손목과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고생했어요. 생리 주기가 조금 불규칙했으나 건너뛴 적은 없었고, 생리 끝에 분홍색 혈이 며칠씩 묻어나는 증세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수술 후 컨디션은 잘 안 돌아오고 올 여름 되면서 조금 돌아왔는데, 7월 말에 생리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파이자 1차를 맞은 뒤 소량의 부정출혈이 이틀 있었고, 그 다음 생리를 건너뛰었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처음 겪는 갱년기 증상, 더웠다 추웠다를 2주 정도 겪었고, 원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다리가 심하게 아팠어요. 생리를 한번 건너뛰고 그 뒤에 정상 생리가 돌아와서 3번 했는데, 이번 달 생리가 끝나고 며칠 뒤에 소량의 피가 묻어나서 검사를 해보니 내막이 너무 얇다고 하면서 피 검사를 했더니 폐경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저는 내막을 앓았던 적도 없었고, 혹이 빨리 자라서 에스트로겐이 오히려 과다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황했어요. 2018년도 난소 나이 검사했을 때 46세,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 몇 살이죠? 한 6, 7살 정도가 더 높은 나이로 나왔었고요. 난소 기능은 원래 안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원래 근골격계가 약하고 20대부터 허리가 안 좋고 6년 전부터 교통사고 등으로 엉덩이나 허리 쪽이 아파서 고생했었는데, 지금도 좋진 않지만 오히려 옛날보다는 좀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검사를 보내오셨어요. 자, 제가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냥 핵심적으로 보는 검사가 FSH 그 수치 하나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98이 나왔는데요. 원래 정상적인 생리를 할 때 한 10 안팎, 20도 넘어가지 않거든요. 2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폐경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되는 수치예요. 그런데 98이 나왔다는 건 확정적으로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시고요. 한 50만 넘어가도 폐경 진단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20만 넘어가도 폐경을 진단하는 걸로 25부터 폐경 진단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98이 나왔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120, 130까지도 올라가는 그 기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도 난소 나이도 굉장히 많고 또 폐경 수치가 너무 절대적으로 올라가 있으니 이게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우려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저도 이런 상황이지만 난소에 전혀 기능을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생리가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을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싶으신 마음에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수치가 98에서 20 안쪽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그렇게 빨리 되진 않거든요. 그랬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생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평소보다 작은 생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빠를 수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실 수도 있다. 실제로 수치가요 98이었지만 이게 20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중간에 한 50 정도만 걸쳐줘도요 약간의 소량의 생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조차도 정말 안 한다. 난소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면 내려오지를 않겠지만 제가 제 경험상 보면 실제로 수치가 어느 정도는 다 완벽하게는 안 하더라도 내려온다. 그래서 검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FS 수치가 43이 나왔어요. 43이 딱 나오니까 거기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3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폐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리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래도 폐경이다. 그러니까 진단은 우선 거의 20에서 30부터 진단을 하시고요. 이제 100까지 넘어가면 당연히. 근데 43도 폐경이라고 진단을 하시니까 이분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다시 또 폐경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과정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는 과정에서 한 50 정도에는 생리를 하시더라. 그리고 더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조기 폐경 되시는 분들이 좀 저의 임상적인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임상적인 경험에 의한 견해인데요. 우선은 대부분 다 직장이 있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육아 또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대부분 갖고 계시고 생리통이나 PMS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기 폐경을 빨리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스트레스라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도대체 스트레스를 내가 안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스트레스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심을 해보고 그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할 수 있는 내 몸의 장기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영양소는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이런 분들께 영양소를 처방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다시 이제 생리를 재개하고 또 앞으로도 또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왜 제가 이런 처방을 해서 이런 좋은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한 서너 편 정도 이렇게 좀 연재를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또 구독해 주시고 영상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